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교육행정 4년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와 학력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순천 지역의 면단위 학생들이 마을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실제 마을 사업에 반영될 전망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박람회 이후 지난 10년 동안 여수 지역의 교통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13일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0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850명이 확진됐습니다. 순천 203명, 여수 156명, 광양 76명 등 인구가 많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중증 환자로 2명이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전염성이 강한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여름철 이동량 증가, 그리고 면역 효과 감소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인 방역 홍보를 비롯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4천여 명이 확진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습니다. 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 4년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2년의 교육자치 성과는 계승하되 미흡했던 분야는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보다 낮았고 이 같은 우려는 지역 소멸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일하는 무한 책임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멸 고위험 지역 초등학생부터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남도와 예산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초중고 예산 3조 6천억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한다고 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방의 인구가 줄면 지방을 없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간이 되는 학교 수업이 학생 간 격차와 교권 하락 문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교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 평가는 불가피합니다. 개인별 성취도 평가 방식을 통해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평가 체제를 갖추고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해마다 발생하는 폐교에 대해 매각보다 교육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입시 제도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수학능력 시험을 폐지하고 정시 모집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권과 균형으로 전남 교육이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지 여느 때보다 신중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순천 지역의 학생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더 좋은 마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했는데요. 아이들의 제안은 실제 마을을 바꾸는 데 반영될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 별량면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마을 발전을 위해 고민한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책 제안 내용은 모두 12가지. 도심과 떨어져 있어서 배달 음식을 먹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요일별로 푸드트럭을 배치하거나 지자체 교통 지원 시책인 무료 공용 자전거를 면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어두운 폐가와 주변에 가로등을 밝혀 우범지대를 해소하자는 제안 등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 참여하는 학생들 역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을 것이고 이 경험을 묻어두는 것이 아닌 잘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을 주민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제안을 마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선정된 지역특화 역량 강화 사업에 주민 참여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아이들의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구리 주민자치 현장입니다. 마을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제안을 지역특화 역량 강화 사업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해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혁신교육 전략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제시한 정책을 마을 곳곳에 반영하는 어른들.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미국 유학생활 중에 투약한 LSD와 액상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과 투약자 등 11명이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와 액상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학생활 중 알게 된 지인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총책 A씨와 판매책 B씨, 투약자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1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액상대마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매수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기업 10곳 중 9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전남 기업 122곳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96%가 경영에 부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외의 애로사항은 인력 확보와 유지 문제가 56%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진과 인건비, 경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황은 45%가 코로나 이전보다 악화됐고 호전됐다는 응답은 30%, 비슷하다는 응답은 25%에 그쳤습니다. 광양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 30분쯤 진월면 한 교차로에서 8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 회로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린 지 어느덧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는 20일부터는 박람회 개최 10주년 기념행사도 10일 동안 시작되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박람회 개최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던 여수 지역의 현 주소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교통을 주제로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산업과 제조업의 도시였던 여수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단숨에 끌어올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달라진 건 여수시의 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과 여수를 잇는 광역교통망, 그리고 국도 17호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기면서 진입 시간은 크게 단축됐습니다. 또 석창 지하차도와 시민로, 충민로 등 시내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정체가 심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정체가 심해지지 않고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편이죠. 여수시는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도로체계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박람회 전에는 우리 단일 노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전용 도로가 생기고 또 이순신 대교가 생겨서 노선이 3개 노선에 대해서 이웃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해졌죠.
특히 단 10분 만에 광양에서 여수로 진입할 수 있는 이순신대교는 최근 3년 동안 한 해 평균 350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하며 물류이동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육상교통의 거점이자 전라선 KTX 시대를 연 여수엑스포역.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이용객 65만 명을 돌파하더니 이듬해 18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5년부터 다시 100만 대를 회복해 10년 동안 누적 이용객은 1,400여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전라선 KTX 노선도 기존 하루 10회에서 최대 13회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대표 바닷길인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은 대형 크루즈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 특히 분리되지 않은 입출국 동선은 크루즈 입항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여수시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과제에 국제 크루즈 전용 터미널 조성을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루즈 대형화 추세에 따라 터미널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크루즈 전용 터미널 건립 사업을 국가 정책에 반영 요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추진된 교통 관련 대형 SOC 사업은 모두 20여 개. 달라진 교통 기반 시설로 지역민의 삶의 질 역시 개선됐지만 두 번째 도약을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장흥군과 필리핀 루바우시가 양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시는 13일 군청에서 김성군수와 루바우시 시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 문화, 예술과 관광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우호 교류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시는 교육과 축제 분야 등의 민간 교류를 통해 지식과 정책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도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해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14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해남군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해남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해남종합병원과 우리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고령자 중심 열사병과 탈진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럼, 근육 경련 등을 동반하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대불 주거단지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불법 쓰레기 28톤을 수거했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대불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무단 투기 생활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단지 지역의 생활 폐기물 수거 방식을 정해진 수거일에 배출하는 문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계곡형 천연 피서지로 꼽히는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가 오는 16일 문을 엽니다. 영암군은 3년 만에 피서객을 맞이하는 만큼 부유물과 침전물을 수시로 제거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는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됩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의 현 김화진 위원장이 연임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최근 후보를 공모한 결과 김 위원장이 단독 등록했으며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보여준 도민에게 감사하며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창업종합지원시설인 창업연당이 지원한 청년 기업들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20억 원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창업연당 보육기업인 오드는 1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순천맥주는 문화관광부 관광두레사업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 벤처지원 사업 등에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VR크루와 나누리안, 2HB 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출신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